어둠이 짙게 깔린 밤 여왕의 집은 또 한 번 고요한 전운에 휩싸입니다. 네가 뭔데 또 제인일 죽이라고 사죄! 내가 함부로 멋대로 움직이지 말라고 했지. 숨기려 했던 진실이 고개를 들고 덮어두려 했던 과거가 다시 들춰지며 이제는 누구도 무사할 수 없는 전면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어요. 강재인을 죽이라고 사주했습니까? 나 아니라고 몇 번 말해요. 여왕의 집 86회 이번 회차는 배신의 진실과 정면 충돌이 핵심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로 두고도 제인 씨를 가장 가까이서 모든 기회를 날린 건 바로 당신이니까. 이대로라면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새롭게 군림하게 될 테니까요. 어쨌든 조심해야 해. 쥐새끼도 코너로 몰리면 무는 법이야. 먼저 회를 여는 것은 황기찬의 분노입니다. 내가 접촉할 거니까 최대한 빨리요. 태호가 입국했다고요? 묵고 있는 장소랑 항구에서 일정 파악해서 미팅 좀 잡아주세요. 강세리가 강재인을 죽이려 사주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그 순간 그의 눈빛은 차가운 얼음처럼 식어버렸어요. 그동안 그녀의 거짓말과 술수에 눈 감아주고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는 그녀를 두둔하며 방패가 되어줬던 기찬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그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선이었고 심장을 찌르는 배신이었죠. 그는 집무실을 박차고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세리는 그런 기찬의 등장에도 의연했죠. 그래서 이제 와서 분노라도 해보시게. 그녀의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불안은 떨리는 손끝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기찬은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읊조렸어요. 너 대체 어디까지가 진심이야? 그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찬이 그동안 눈감아온 모든 의심, 억누른 감정, 그리고 외면했던 진실을 한 번에 쏟아낸 절규였어요. 하지만 세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침착하게 대답했죠. 내가 아니면 당신은 벌써 무너졌어. 그 말은 마치 기찬이 자신의 존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선언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끈이 끊어졌죠. 이 장면은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서로의 정체성과 권력을 건 파국의 시작이었고 동시에 이 가문의 몰락을 알리는 전주곡이었어요. 이 부부가 싸우는 건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생존을 건 전쟁이었고 서로의 인생 전체를 걸고 지켜온 권력의 최후를 향한 질주였어요. 황기찬은 분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그는 강미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세리와 더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향후 모든 전쟁의 출발점이었어요. 세리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집무실에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죠. 기찬이 날 버렸다고? 좋아. 그렇다면 내가 그를 먼저 파멸시켜줄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고 다음날 아침 그녀는 법무팀을 불러 비상계약서를 준비하게 해요. 그것은 기찬이 과거 자신에게 건넸던 재산 일부 이양 각서를 근거로 그를 협박하기 위한 최후의 카드였죠. 이 부부의 전면전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사랑도 연민도 책임감도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오직 권력과 복수뿐이었어요. 모든 것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지금 이 불꽃은 누구를 태우고 누구를 살릴까요? 다음 장면 기찬은 회사로 돌아가 주주총회 소집에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온통 세리의 말이 맴돌아요. 당신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고개를 숙여요. 그 말이 어쩌면 진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자신을 좀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윤희의 사무실. 그녀는 기찬의 회의만을 상정하며 모든 자료를 정리해놓고 있었어요. 기찬이 무너질 때 세리도 같이 끝날 겁니다. 그녀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기찬과 세리의 파국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여왕의 집 전체를 뒤흔들 대전환의 서막이 되었죠. 한편 김도윤은 조용히 강재인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어요. 당신 더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켜보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싸우겠다는 선언이었고 곁에 서겠다는 약속이었죠. 제인을 향한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감춰질 수 없었고 이미 지난해 고백으로 시작된 감정은 이제 일방적인 호감이 아닌 서로를 지탱하는 감정의 다리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제인은 잠시 말을 잃고 도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안에서 그녀는 흔들림 없는 진심을 보았죠. 자신이 오랜 시간 외면해왔던 위로와 연대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속삭여요. 고마워요. 정말로 그 말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용기 내어 다가와준 고마움 그리고 다시 한번 누군가를 믿어보고 싶은 마음. 이 두 사람의 교감은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도윤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고 지금의 제인에게는 동맹이자 버팀목이었죠. 그렇게 그들은 복잡하게 얽힌 과거의 실타래 속에서 서로를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는 황기찬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어요. 멈춰선 발걸음, 불안한 눈동자, 무언가를 말하려다 삼켜버린 숨결까지. 그는 자신이 버렸던 것을 다른 이가 소중하게 감싸 안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선 감정이었죠. 저건 내 것이었는데 내가 지켜야 했던 사람인데 기찬은 스스로 되뇌었어요.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고 제인은 그의 곁을 떠나 도윤과 함께 새로운 길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 쓰라림은 권력을 잃는 것보다도 더 아픈 패배였어요. 자신의 오만과 선택이 불러온 대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균열. 그가 강재인을 떠난 것이 아니라 강재인이 기찬에게서 등을 돌린 거라는 현실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죠.
그리고 그 패배감은 곧 주주총회라는 거대한 파도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윤희는 정호성과 함께 정식으로 황기찬의 회장회의만을 상정하기 시작하죠. 서류를 정리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녀는 이미 결심했고 더는 주저하지 않기로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진실을 덮으려 한 죄 이제는 대가를 치러야 할 때예요. 윤희의 말은 냉정하지만 담백했어요. 감정이 실리지 않은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딸을 잃은 엄마로서의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자신에게조차 실망했던 지난 시간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정의의 대표로서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한 사람으로서 잃어버린 시간과 존엄을 되찾기 위해 앞에 선 여왕이었죠. 주주총회는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고 이 가문의 드리운 어둠을 걷어내는 첫걸음이었어요. 한편 오성은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윤희의 곁을 지켰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절대 멈추지 마세요.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힘이 있었죠.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서명을 마쳤고 드디어 회의만은 공식적으로 이사회에 상정됩니다. 황기찬의 시대는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엔 더는 침묵하지 않는 이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윤희의 입에서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어요. 이제 그녀는 단순히 김도희의 친모라는 타이틀을 넘어서 자신과 자신의 딸을 지키지 못했던 지난날을 바로잡기 위한 싸움의 선봉에 서게 된 거예요. 그녀는 슬픔과 분노를 연료 삼아 여왕의 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진정한 여왕의 자리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결정적인 변화는 단지 과거의 복수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가족들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행동이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두려움을 뛰어넘어 상대방의 심장을 정조준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정호성 역시 그녀의 결단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동안 윤희는 늘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거나 그늘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그녀는 누군가의 뒤에 숨지 않고 스스로 앞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회의실 벽에 걸린 YL 그룹의 로고를 바라보며 말해요. 이제 더는 내 이름이 지워지는 걸 보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이 자리는 내 손으로 지켜낼 거예요. 이 선언은 단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와 책임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로 모두에게 울려 퍼졌어요. 이 와중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변수 바로 태호입니다. 아직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이미 모두에게 묵직한 긴장감을 안겨줍니다. 태호는 캐서린의 오빠이자 강세리가 도용한 정체성의 진실을 쥐고 있는 유일한 인물로 보입니다. 그가 등장함으로써 그동안 강세리가 숨겨왔던 모든 거짓과 이중성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죠. 세리의 캐서린 신분 도용이 드러난다면 그녀의 모든 행보는 불법이 되며 YL 그룹 내 입지도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윤희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즉시 비서에게 지시해 해외 자료를 수집하고 태호가 머물고 있다는 정보가 확보되자 외교 라인을 통해 직접 접촉을 시도해요. 그녀는 오성과 함께 법무팀을 정비하며 태호가 안전하게 입국해 증언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걸 끝내야 해요. 태호 씨가 와서 진실을 말하면 그동안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하던 세리도 그녀를 방조한 기찬도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을 거예요. 윤희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서류를 정리합니다. 그녀의 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성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죠. 그 순간 정호성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다리지 않아. 먼저 움직이는 쪽이 이기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더 이상 두려움에 움츠러들지 않겠다는 결의가 그 말 안에 담겨 있었죠. 이제 이 싸움은 수세적인 방어가 아니라 먼저 칼날을 들이대는 성공의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윤희와 오성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의 연대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고 여왕의 집에 드리워졌던 어둠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방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집안의 어둠은 생각보다 깊고 끈질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리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합니다. 내가 쓰러지면 당신들 다 끝장이야. 라며 황지호와의 각서를 다시 꺼내들고 심지어 노숙자를 시켜 오성의 비리 루머를 퍼뜨리려 해요. 그러나 노숙자는 이미 60억을 날리고 오성에게 전 재산을 털어놓은 상태. 그녀가 붙잡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경찰은 윤 비서를 소환합니다. 입찰 비리와 뺑소니 은폐 사건의 공범으로서 그의 진술은 모든 방향을 뒤흔들 수 있어요. 그는 진퇴양난 끝에 입을 열게 될까요? 아니면 황기찬을 위해 또 한 번 거짓말을 선택할까요? 강미라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움직입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오래도록 눌러왔던 죄책감과 고통이 실려 있었어요. 그녀는 윤희를 찾아가 말합니다. 우리 더 이상 참지 말아요. 끝낼 건 지금 끝내야 해요. 그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누적된 마음의 응어리를 깨부수는 선언이었죠. 윤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손을 잡습니다. 두 여인의 눈빛은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열겠다는 강한 의지로 반짝였어요. 미라는 언론사에 연락을 취하고 과거 세리와 황기찬이 저지른 비리와 뒷거래의 증거를 모조리 정리합니다. 그녀가 보관해온 오래된 USB 거기엔 기찬이 입찰에 개입한 녹취와 세리가 자금을 빼돌린 증거까지 들어있었죠. 그녀는 기자와의 만남을 약속하며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윤희에게 마지막으로 속삭여요. 이번엔 우리 손으로 정의를 세워요. 누구도 대신하지 못하게.
그 시각 다른 한편에서는 세리의 발악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홍만수를 다시 불러낸 세리. 그의 눈앞에서 여전히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한 채 말합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 다시는 실수하지 마. 하지만 홍만수는 예전의 충직한 부하가 아니었어요. 경찰과의 거래를 시작하며 이미 세리의 많은 행동을 녹음하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작은 보이스 레코더가 들려 있었고 테이블 밑에 숨겨둔 카메라가 그녀의 말과 행동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세리는 이를 모른 채 위협을 이어갑니다. 내가 입 다물고 내 말만 따르면 다시 살 길은 있어. 그러나 홍만수의 표정은 미동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세리를 관찰하듯 조용히 바라보다가 느릿하게 말을 꺼냅니다. 당신이 날 버렸을 때 난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 이건 내 마지막 정리일 뿐입니다. 그 말에 세리는 순간 멈칫하지만 곧 분노에 차 고함을 지릅니다. 배신자, 너도 끝장이야. 하지만 그 소리는 이미 녹음되고 있었고 그의 차량 블랙박스 역시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었어요. 홍만수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번엔 내가 당신을 끝내는 쪽이야. 그렇게 홍만수는 세리의 마지막 발악조차 그녀의 몰락을 향한 결정적 증거로 바꾸고 있었고 이 전쟁의 판도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왕의 집 86회는 폭풍 전야의 공기로 가득 찬 채 마무리됩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무너지는 관계, 들끓는 감정들, 그리고 다가오는 심판의 날. 진실은 드러나고 있고 여왕은 자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 싸움의 끝에서 웃는 자는 누구일까요? 다음 회 그 칼날 위에 결말이 펼쳐집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